자, 보자.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좋다. 여러분, 날씨가 그래도 계속, 어제도 비 많이 오던데? 어? 네? 어제도 비 많이 오던데? 맞아요? 비 많이 왔어, 어제. 맞아요? 꼬질꼬질하다가 이제 날씨 펴니까 좀 괜찮지. 자, 봐라. 자, 102페이지 보면 지질시대의 구분이다. 지질시대는, 봐봐. 지질시대는, 봐라. 지구가 탄생한 48억 년부터 옛날에는 역사시대 전까지라 했거든? 근데 지금은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48억 년에서 현재까지야. 어? 현재까지인데, 잡아라. 자, 그래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야, 경준아, 지질시대가 뭐 있어? 대를 나눠봐. 너 알잖아. 성칸물이야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지. 근데 이렇게 나누는 구분 기준이 있다. 지질세를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야?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야? 생물계의 큰 변화다. 봐봐.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뭘까? 어떤 생물의 멸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뭐 중생대 말에는 공룡, 공룡이 멸종했지. 이런 식으로. 고생대 말에는 삼엽충이 있잖아. 고생대 전시대를 살았다. 근데 고생대 말에 전부 다 멸종해 버렸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전멸하거나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자, 또 뭐야? 두 번째, 대규모 지각변동이에요. 특히나 이게 뭐가 있다? 부정합이 있다. 왜 부정합이 대규모 지각변동? 야, 대규모 지각변동도 뭘 일으켜? 지각이 변동하니까 지각변동, 지진, 화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생물종이 멸종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해. 그래갖고 왜 부정합이 대규모 지각변동에 제일일까? 부정합은 뭐야? 야, 정합이란 건 이렇게 지층이 순서대로 쌓인 거야. 태적이 연속적으로 된 거야. 근데 부정합은 뭐냐? 자, 얘들아 봐봐. 부정합은 지층이 쌓였다. 근데 뭘 받아, 얘들아? 양쪽에서 미느님 뭐라 그래? 경준아, 양쪽에서 미느님 뭐라 그래? 횡암. 그렇지, 횡압력을 받아. 그거 뭐가 일어나? 습곡이 일어나. 태적 다음에 습곡. 근데 아직도 횡압력이 작동. 그러니까 얘들이 땅 전체가, 육지 전체가 올라가 버려. 이걸 뭐라 그래? 융기라 그래. 조류운동이라 그래. 땅 전체가 올라가면 융기, 내려오면 뭐라 그래? 침강이라 그래. 융기가 일어나. 그 다음 뭐가 일어나? 또 뭐가 일어나? 이게 딱 껴야 돼. 침식이 일어나. 그 다음 뭐가 일어나? 다시 이제 가라앉아. 침강이 일어나. 그 다음 다시 이제 퇴적이 돼. 근데 퇴적될 때 갑자기 쑥 깊어지는 게 아니야. 천천히 깊어져.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에는 여감이 있어. 이걸 기저여감층이라고 하죠. 기저여감층이라고. 그리고 이게 부정한 면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퇴적이 되는 거야. 아, 얘는 퇴적이 중단됐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퇴적이 다시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합인 거야. 퇴적이 연속적으로 되면 정합이라고 해. 근데 퇴적이 불연속적으로 되지. 중단됐다. 그러면 여기서 뭔 효과가 있냐면 여기에 있던 생물이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멸종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던 생물이 똑같은 생물인데 여기에 있으면 오랜 시간이 간격이 딱 지나버리니까 진화가 많이 돼 있어. 같은 종인데. 그래가지고 이 봐봐. 대규모 지각 변동이니까 여기서 멸종할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갖고 이 대규모 지각 변동도 뭐야? 지질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부정하면 퇴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퇴적이 중단됐다가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면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멸종할 수도 있고 뭐 또 있어? 생물이 확 진화할 수도 있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두 개 시험 잘 나온다. 밑줄 그어놔.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생물계에 일어난 이쪽이. 빨리도 물어본다. 101쪽. 그리고 지질시대 구분 단위가 있다. 구분 단위가 있는데, 야, 뭐 있어? 시생. 그렇지. 누대가 있어, 누대. 그러니까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뭐냐? 얘들아. 야, 너 그거 돌리지 마, 일단. 뭐요? 이 칠판 쪽에. 돌리지 마. 네. 어제 써보니까 이게 끈이 나풀나풀 거려갖고 짜증나더라. 자,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제일 넓은 게 누대가 있어. 그 다음에 대. 그 다음 뭐가 있어? 기가 있다. 봐봐. 누대, 대, 기로 구분한다. 누대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로 생물체가 없거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칸브리아들을 뭐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 얘들아. 봐봐. 나눌 때 이게 누대야. 누대야. 이렇게 누대인데 이게 또 성칸브리아대야. 성칸브리아대는 누대가 두 개가 있어. 처음 시자를 써. 처음 시자를 써. 이게 처음이라는 게 처음 시자를 써갖고 첫 번째는 시생 누대야. 그 다음 먼 원자를 써. 현재로부터 멀리 있다. 그래갖고 원생 누대라고 해. 누가 먼저라고? 처음 시자. 시생 누대가 먼저야. 이렇게 외우면 돼. 사람들 많이 헷갈린다. 원생 누대가 먼저인 줄 알아. 근데 처음 시자를 쓰는 시생 누대가 처음이지. 그 다음 여기는 현생 누대. 그래가지고 뭐가 있니? 야, 고생대, 중생대, 뭐가 있어? 신생대가 있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준 거 있지? 이거 있어 없어? 이거 있잖아. 아, 새끼들 나도 갔어 또? 이거 한번 써볼 줄 알아야 돼. 응? 하고 그래도 한 장 더 줄게. 한 장 해줄게. 금방 하니까.
잡아라. 일단 빼. 네, 안 빼진다. 건조해봐. 자. 그래가지고 봐라. 그 다음. 근데 또 밑에 기가 있는데, 야, 성캄브리아대는 왜 성캄브리아대가 됐냐면, 야,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기야. 대 밑에 있는 기가 캄브리아기야. 근데 캄브리아기 앞에 있다고 해서 성캄브리아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워놔라이 뭐야? 카모실대 석패. 카모실대 석패 외워놔이. 캄브리아기 뭐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카모실대 석패. 카모실대 석패 외워놔. 그리고 중생자는 쉽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야. 트라이아스기 뭐라고? 주라기, 백악기야. 그 다음 이제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야. 기까지 외워놔라. 응? 기까지 외워놔라. 그래갖고 뭐라고? 야, 성캄브리아대는 시생유대하고 원생유대로 나누고 현생유대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고생대는 뭐라고? 캄오, 실대, 석패 그 다음에 중생대는 투지백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사 이해됐지? 가지고 됐고 지질시대의 길이는 야, 성캄브리아대가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전체의 88%야. 그래가지고 뒤로 갈수록 짧아져. 성캄브리아대가 압도적으로 길고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다. 그럼 봐라. 야, 옆에 보자. 지질시대의 이름에 생이 들어가는 까닭 봐봐. 지질시대의 구분은 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물의 대량 멸종과 같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구분한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름 붙였다. 근데 얘들아, 왜 성캄브리아대는 생이 안 들어갔을까? 생물이 거의 없어. 생물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생을 빼버린 거야. 근데 고생대부터 이제 생물이 종수가 많아졌어.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고생대부터는 생을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야,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보자. 이제 지질시대의 생물과 환경을 보자. 아우 씨. 봐봐. 이제부터 잘 외워야 돼. 환경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와봐. 나온다. 성캄브리 시대의 환경과 생물 보자. 야, 근데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뭐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어. 근데 누구만 빙하기가 없었어? 빙하기 없었어. 중생대만 빙하기 없었어. 왜? 중생대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화산기체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그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서 지구가 더워지니까 빙하기로 온도가 안 돼. 영도 이하로 안 내려가 버린 거야. 그 빙하기가 없었어. 그래도 공룡은 멸종했지. 왜? 소행성 충돌하고 그게 있어. 뒤에 나와. 보자. 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기가 힘들어.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기가 환경이라든지 생물을 알기가 힘들어. 왜?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 생물의 종수가 적었어.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화석이 생겼어도 어떻게 돼버려? 부셔져 버리고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생물이 많이 살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받아서 환경을 알기 어렵다. 근데 자 얘들아 봐봐. 화석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 얘는 뭐 두 개가 뭐 있냐? 봐봐. 여기 봐봐. 그거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시생누대하고 원생누대가 있는데 시생누대 때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 출현했다. 단세포 원핵생물이. 근데 그 다음 이제 남세균이라고 있어. 최초로 사이노박테리아라고 불러. 얘가 광합성을 했고 단세포 원핵생물이고 그 다음 잡아라. 얘가 남세균이 바위에 증착되어가지고 화석이 됐어.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 자, 봐봐. 생명체는 얘들아 봐봐. 어떻게 진행했냐? 야,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지. 왜 그럴까?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생명 가능지 돼 있어. 그렇지. 액체 상태에 뭐가 있어? 물이 존재해. 물이 존재하지만이 뭐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바다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어. 그래갖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 근데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다 얘들아? 단세포 뭐다? 원핵생물이야. 단세포 원핵생물은 뭐냐? 야,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데 원시핵을 가졌다는 거야.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없어? 없어. 갖고 핵막도 없어. 갖고 DNA 같은 놈이 세포질에 퍼져 있어. 이게 세균이야. 세균 남세균이야 대표적인 게. 그 다음 뭘로 지내야 돼? 단세포 뭘로? 진핵생물. 단세포 진핵생물이 뭐냐? 야, 진짜 핵을 가졌어. 뭐냐면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그리고 뭘로 진화한다? 이제 다세포 뭘로 진화한다? 진핵생물. 다세포 진핵생물. 사람 같은 거. 뭐 동물 같은 거 있잖아. 식물도 다 기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해면동물이라든지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그러면 얘가 봐봐. 얘가 만든 화석은 이렇게 성칸물이 아니고 화석은 두 개밖에 없어. 대표적인 거. 뭐야? 스트로마 톨라이트.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 시생누대. 얘가 먼저 만들어졌겠지. 더 단순하잖아. 근데 얘들은 에디아카라, 그렇지, 동물군. 얘들은 뒤늦게 만들어졌겠지. 언제? 원생누대.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점. 이해됐지? 이해하고 외우지? 그럼 보자. 시생누대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으며 원핵생물인 사이노박테리아, 남세균 출현했다. 남세균 출현하면서 남세균은 뭐니? 경주라 뭐야? 광합성 세균이야.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지구를 엄청나게 변화시킨 거야. 뭐? 산소를 만들었잖아. 갖고 지구 환경을 갖다 지구의 대기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린 거야. 이해되니? 갖고 얘들이 그 얕은 바다에 사이노박테리아의 태정물이 함께 청상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뭐야? 스트로마톨라이트지. 그 다음 올라와 103페이지에 저 원생누대는 사이노박테리아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양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원생누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고 일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남았다.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6.7억 년 전에 원생유대 후기의 화석으로서 무척추 동물로서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등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흔적 화산으로 산출이 되었다. 그리고 원생유대 때 12억 년 전에 뭐 이제 초대륙이 판게아 이전에 또 있었어. 10억 년 전에 초대륙이 형성됐어. 로디니아. 근데 이게 8억 년 때 분리가 됐어. 됐지? 그리고 이제 고생대를 보자. 고생대의 생물과학 보자. 생물과학이야. 자, 전체적으로 5번의 멸종이 있었어. 대멸종이 있었어. 그 중에 고생대가 몇 번이다? 3번. 그리고 중생대가 2번이야. 근데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야. 이해됐어? 근데 보자. 고생대는 5억 4천, 외워놔.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 외워놔. 봐라. 48억 년에 성칸물의 시작이야. 그 다음 5억, 동그라미 쳐. 여기다. 46억 년이야? 46억 년이지. 내가 잘못 말했다. 46에서 5억 4천만 년. 46억 년. 억년이 빠진 거야. 아니?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그 다음에 6,600만 년 전. 딱 이거는 외워놔야 돼. 46억 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성칸물이어야 돼.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그 다음 2억 5천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6,600만 년 이후가 뭐야? 신생대. 외워놔야 돼. 그래가지고 환경은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난했다.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어. 그리고 말기에 한 3억 년 때쯤에 뭐가 생긴 거야? 대륙이 말기에 대륙들이 합쳐져서 판게아가 형성됐다. 갖고 말기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고 중생대 초에 이제 이게 판게아가 분리가 됐어. 고생대 말에 뭐라고? 판게아가 생기고 초대륙이 생기고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가 됐어. 알아놔. 그리고 봐라. 해양 생물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급격히 증가했고 다양한 무척추 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출현했다. 그리고 또한 육상 식물이 출현하여 양치 식물이나 번성하고 거시 식물이 출현했다. 자, 고생대를 뭐라 그러냐면 정차려! 역시 너 장맞지? 봐봐. 양치식물은 뭐의 시대야? 봐봐. 양치식물은 원래는 고생대는 초에는 바다에만 살았어. 근데 성칸브리아의 시대 때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바다 먼저 산소를 포화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이제 밖으로 대기 중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 오존층이 생겼어. 근데 오존층이 언제 생겼냐면 고생대에 생겼어.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니까 뭘 차단해? 자외선을 차단하지. 그러니까 생물들이 씨발 밖에 나가서 살겠는데? 그렇고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즉 고생대 때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거야. 오존층이 생겼으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뭐냐면 이거는 봐봐. 분명히 알아둬. 뭐냐면
보면 뭐? 또 왜? 또 장난? 확 때려버리라니까 진짜 너 뻔해. 너 뻔하지. 엄마한테 또 뭐냐 그거 클리닝 말하라 그러지? 와서 음료수 하라고. 아 음료수 사달라고? 아휴 이따가 그거나 사올까? 아휴 보자. 자 봐봐 우선 잡아라. 뭐냐면 자 야 초기에 삼엽충은 얘들아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다 있었어. 고생대 말에 멸종한 거야. 어? 그래갖고 자 첫 번째 캄브리아계는 삼엽충하고 완종류. 야 얘들은 무척추동물이야. 야 동물이 진화할 때 어떻게 진화하냐면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진화해. 근데 최초의 척추동물이 뭐야? 경준아 갑주어야. 어류야 어류. 그 다음에 뭘로 진화하냐?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걸로 진화해. 양쪽에 서식하는 뭐 물하고 육지. 그 다음이 파충류. 그 다음이 조류. 그 다음 포유류로 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대 초반에는 뭐가 유행했다? 무척추동물이. 삼엽충과 완종류와 같은 완종류가 조개류야. 그리고 완종류와 같은 무척추동물이 등장했다. 캄브리아기에. 그 다음 이제 오르도비스기에 필석. 자 삼엽충, 완종류, 두종류, 필석, 독종류, 뭐 산호 등이 번성했고 봐. 밑줄 거의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했어. 야 출현하고 번성은 틀리다. 출현하고 뭐는 틀리다? 번성은 틀리다. 먼저 출현하고 여기 봐봐. 그렇지. 여기에 넣었잖아. 필석의 시대고 와 필석이 졸라리 뭐냐 번성했단 말이야. 그리고 봐봐 멸종일이지. 한번 오르도비스기 때 말기에 뭐가 있었어? 빙하기가 있었어. 빙하기가 있으니까 대멸종이 5번 있다 했지. 오르도비스기 말에 빙하기 때문에 멸종이 한 번 있어. 그 다음 이제 실루리아기에 필석 갑주어가 있었고 갑주어가 번성했고 그 다음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어. 이때 실루리아기 때 뭐가 생겼으니까 오존층이 생겼으니까 이해됐어? 봐봐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실루리아기에 봐라 필석, 산호, 완종류, 갑주어가 번성했고 그러니까 야 그 다음 대기 중에 형성된 오존층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이 출현했고 대봉기는 봐라 누구의 번성이다?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이다. 어류의 시대야. 그리고 이때 양서류가 출현했어. 처음으로 양서류가 출현했다. 그리고 야 이제 대봉기까지 있고 석탄기는 봐라. 이제 푸줄리나 방주충이 등장했어. 그리고 야 뭐가 번성했다? 양서류가 번성했어. 그리고 이제 양서류 다음에 누가 나타나? 파충류지. 파충류가 출현했어. 석탄기 때. 출현이야. 그리고 이때 당연히 야 석탄은 뭐 때문이냐? 석탄은 뭐가 붙인 거야? 고사리가 붙여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석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 고사리가 무슨 식물이야? 양치식물이잖아. 그러니까 석탄기에는 당연히 양치식물이 번성했단 말이야. 이래서 그 다음 이제 대봉기 때 멸종 2번째에 있었다. 그리고 폐렴기 때 봐라.
석탄기도 빙하기 있었고 폐릉기도 빙하기 있었어. 그리고 이때 폐릉기 때 판게아가 형성됐어. 고승대 말에. 그래갖고 대규모 조산운동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칼레도니아 산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삼엽충의 멸종, 방추충의 멸종. 그리고 다음 시대에 번성할 뭐가 등장한다? 거시식물. 그러니까 야 말에는 다음 시대에 번성할 놈들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파충류는 먼저 등장했지. 근데 거시식물은 이제 마지막 페르기 때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가장 큰 대멸종, 세 번째 대멸종, 고생대에 대멸종이 있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삼엽충은 얘들아 다 번성이 있어. 고생대 전 기간. 그러다가 고생대 말에 멸종한 거야. 그리고 말아. 야, 이게 캄브리아기 때 삼엽충하고 완종류가 해양 무척추 동물이 등장했고, 야 오르도비스기 때 야 필석의 시대야. 그리고 뭐야 어류가 출현했어. 그때 첫 번째 멸종이 있었고, 실루리아기 때 필석하고 갑주어가 번성했어. 그리고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어. 오존충 생겨가지고. 대공기 때 갑주어 어류의 시대야. 그리고 양서류가 출현했다. 이때 두 번째 멸종이 있었어. 그리고 석탄기 때 포줄리나 방주충이 번성했고, 양서류가 번성했고, 파충류가 출현했어. 그리고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석탄기 때. 그리고 폐릉기 때 삼엽충이나 방추충의 멸종, 거시식물의 출현.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어.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야, 중생대 환경과 생물은,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6,600만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봐, 환경은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고, 야, 빙하기가 없었다. 수륙분포는 판게아가 분리되어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다. 자, 그래갖고 넘겨봐. 자, 봐라. 생물은, 야, 고생대 말에 생물의 대량멸종 이후 더, 야, 멸종이라고 해서 생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뒤에는 더 번성해. 그래가지고 봐라. 더욱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고,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전기간에 걸쳐 크게 번성했다. 그래서 야, 중생대를 뭐라 그래? 뭐의 시대라고 그래? 파충류의 시대라고 그래. 하고 야, 중생대 즉 트라이아스기 말에 이제 이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어. 하고 뭐가 형성됐어? 중생대 때 밑줄거의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됐고, 로키 안데스 산맥이 형성됐다. 그리고 말아. 즉, 그리고 파충류의 시대고, 공룡, 암모나이트, 거시식물의 시대다. 하고 트라이아스기는 두 종류에 속하는 암모나이트,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했고, 원시 포유류와 출현했고, 소철류, 은행나무류 등과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그리고 야, 쥐라기 때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그 다음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하고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쥐라기 말에 뭐가 등장한다? 시조새. 시조새는 뭐야?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 단계에서. 그러니까 파충류의 특징, 이빨 있고 발톱 있고 꼬리가 있었어. 그리고 조류의 특징, 날개, 부리, 그 다음 깃털이 있었어. 근데 야, 이 시조새의 화석이 독일의 광산에서 발견됐어. 한 1800년도 말에 졸라 많이 발견됐어. 멀쩡한 게 몇 개가 한 6개인가 7개인가 발견됐어. 근데 야, 이걸 갖다가 독일의 이제 그 부호가 다른 나라에서 팔라니까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자비로 해갖고
다 사버린 거야. 다 사버렸어. 그 사람. 갖고 유출이 안 됐어. 갖고 시조새 화석은 독일에만 있어. 독일에만 있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백악기인데, 백악기는 암모나이트 공룡들이 쇠퇴하여 멸종했고 영장류가 출현했고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이렇게 봐봐. 선생님 뭐라 했어? 마지막에는 다음 시대에 번성할 놈들이 등장하는 거야. 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시식물이라든지 이제 원시 포유류는 트라이아스기에 이미 출현했어. 그리고 이제 영장류, 뭐 사람 같은 유인원 있잖아. 그런 게 출현하기 시작했어. 이해됐어? 그리고 신생대는 봐라. 야, 6,600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인데 팔레오기하고 네오기는 온화했고 제4기 사기에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있었는데, 야,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있었어.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야. 간빙기가 녹는 거야. 따뜻해져갖고 녹는 거야. 그러면 봐라. 수류분포는 현재와 비슷한 수류분포가 됐다. 갖고 뭐의 시대다? 포유류의 시대고 속시식물의 시대다. 갖고 야, 팔레오기하고 네오기는 화폐석을 포함한 유공충이, 대형 유공충이 번성했고 속시식물의 번성으로 초원을 형성했다. 그리고 제4기는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고 여러 차례의 빙하기로 매머드가 멸종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밑에 봐봐. 대량 멸종은 5번 있었다 했다. 고생대 때 몇 번? 3번. 그 다음 중생대 때 2번이야. 근데 고생대 말에 3번째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야. 봐봐. 지질시대 동안에 대멸종은 5번 정도 일어났고 각 시기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빙하기 때 해수면과 기온 강화, 화산 폭발로. 두 번째는 빙하기 도래의 운석 충돌이야. 근데 세 번째는 미출고야. 고생대 말이니까 판게와 형성하고 운석 충돌이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멸종이 일어난다. 야, 고생대 말에 대멸종은 뭐 때문이다? 판게하고 운석 충돌 때문이야. 그 다음 중생대 첫 번째는 판게의 분리에 따른 대규모 화산 폭발이고, 중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도 미출고 소행성 충돌하고 화산 폭발 때문이다. 이거 외워놔. 됐어? 얘들아 좀 쉬어? 너 전화 온다면서 엄마한테. 됐어? 자, 기압과 날씨 보자. 학교에서 어디 배우냐? 기압과 날씨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들어갔어? 너희는? 안 들어갔어? 알았어. 기압과 날씨는 보자. 자, 보자. 기압과 날씨에서 제일 먼저 기단이 있다. 기단. 기단이 뭐냐? 이런 거야, 이런 거. 기단.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야.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야. 기단에 생성하고 보자. 변질이 있어. 기단이란 건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야.
이렇게 기온과 성질 등이 비슷한 커다란 공기 덩어리인데 왜가 이렇게 되냐면 공기 덩어리가 그 지역과 뭘 교환해? 야, 뭘 교환해? 자, 열과 수증기를 교환해.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가지고 그 지역의 성질을 담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얘들아, 이런 게 있지.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뭐, 첫 번째, 기온에서는, 야, 저희도는 고온이야. 그리고, 고위도는 할렘이라고 해. 그리고, 야, 습도에서는 그 대륙이면 건조. 해양이면 다습. 또는 습윤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기단이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4개가 있어. 4개가 있어. 자,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양지강이지. 양지강 기단이지. 근데 얘는 저위도고 대륙이야. 그러니까 고온은 아니야. 온난 건조야. 그리고 얘가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근데 얘는 크기가 좀 큰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기단. 그래갖고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을 동반해.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이다 보니까 얘들이 등장하지. 얘들의 영향을 받지. 그럼 날씨 변화가 봄, 가을에는 심한 거야.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그러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오츠크의 기단이야. 얘는 고위도고 바다니까 할렘 다습.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주는 건 북태평양 기단이야.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고 해양이니까 바다니까 고온 다습.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에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겨울에 영향 주는 놈은 누구야?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고 대륙이니까 할렘 건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겨울에 영향을 준다.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그럼 됐지? 그리고 기단도 변질될 수 있어. 성질이. 기단의 변질이 있다. 기단의 변질 시험 잘 나온다. 기단의 변질에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겨울에 그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 황해를 지나 또는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와. 그러면 기단이 변질된다. 첫 번째 봐라. 자, 어디야? 기단의 이동과 성질의 변화. 기단은 이동하면서 세력이 확장되거나 약화되는데 이때 기단은 새로 만나는 지표면과 열과 수증기를 교환하면 성질이 달라진다. 창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할 때 우리나라의 번째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의 황해, 서해를 통과할 때 기단이 변질된다. 봐봐. 자, 이렇게 돼. 우리나라 이렇게 돼. 여기가 찬대륙이야. 한랭한 육지. 찬대륙이야. 따뜻한 바다야. 황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차고 건조한 기단이었어. 건조한 기단이었어. 근데 우리나라의 황해를 지나면서 얘들 어떻게 돼? 여기서 뭘 공급받아? 따스한 바다에서 뭘 공급받아? 열에너지하고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면서 아래층이 가열을 돼. 그러면서 불안정해져.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여기 우리나라에 뭐가 형성돼? 저군형 구름이. 여기에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니까 정난운이 형성돼. 정난운이라고 그러자. 난자가 들어가면 비구름이야, 얘들아. 갖고 정난운이나 난추운이 있어. 정난운이 형성돼. 그러면서 겨울에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눈비가 많이 내. 눈이 많이 내리는 거. 이거 기단의 변질이야. 기단의 변질이야. 봐봐. 뭐라고 나왔냐면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돼. 그러면 기온과 습도가 증가한다. 기층 아래쪽부터 가열되면서 기단이 불안정해져. 그러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된다. 그래갖고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남하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습도가 높아지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난운이 상승되면서 서해안에 폭설이 냅니다. 올해 초도 구정 때 설날 때 서해안에 눈 엄청 많이 내렸잖아. 내렸어. 근데 선생님 동생한테 놀러 갔다가 고생했잖아. 계속 눈만 와갖고 인천에 많이 왔어요? 인천에 많이 왔어요? 뭐? 인천에 눈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눈치 안 하고 서해안 쪽에. 서해안이 인천인데 인천은 위쪽이잖아. 인천도 눈 내리고 다 눈 내렸어 그때. 봐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야? 따스한 기단이 찬바다를 통과할 때. 찬바다를 통과할 때. 즉, 봐봐.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로 와. 그럼 여기가 따스한 바다야. 따스한 바다야. 얘가 찬바다. 그러면 얘는 따스한 기단이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뺏겨버려? 찬바다에게 열을 뺏겨. 그리고 수증기가 공급돼. 수증기를 공급됐는데 열을 뺏겨. 그러면 안정적이야. 그러면 기층 아래쪽이 냉각돼. 그래갖고 기단이 안정적이 된다. 여기가 냉각되니까 기층 하부가 안정적이 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앙대나 구름이 생겨. 근데 얇아. 뭐야? 얇은 치문형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치문 또는 구름 또는 앙대가 생긴다. 동해안에 안개가 잘 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승기류가 약해지면서 치문형 구름이나 안개가 생성된다.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다가 우리나라의 동해안의 찬 해수면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에 안개가 자주 끼는 게 이게
기단이 변질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니까 창기단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갖고 하층부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추분형 그룹입니다. 아니 저분형 그룹인데. 응? 근데 얘는 뭐야?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는 공급받고 열을 빼앗겨. 그리고 하층부가 냉각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층운형 구름 또는 안개가 생기는 거야. 동해안에. 이해되니? 이거 시험 잘 나온다. 2개. 기단의 변질 알아놓고 옆에 봐라. 기단의 변질도 봐라. 기단은 차가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한랭한 기단이고 다습한 해양에서 만들어지면 다습한 기단이 된다. 또한 따뜻한 기단이라도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동 시 지표면과 열교환을 하여 기층의 아래쪽부터 차가워지면서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자 봐라.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기압이 뭐야? 뭐가 있냐? 보자. 기압이라는 게 있어. 기압은 봐라. 기압이란 건 뭐야? 단위 면적이 공기의 무게에 생기는 위에 생기는 대기의 압력을 기압. 그리고 기압은 잡아봐. 단위가 뭐 있어? 야, 1기압이 뭐야? 얘들아. 1기압이 기압의 단위가 1기압이 있어.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수음기둥 몇 센치부터 같아? 76cm. 응? 그리고 미리로 따지면 760mm H. 물기둥 10m하고 똑같다. 10m하고 똑같다. 응? 그리고 봐라. 자, 그 다음. 야, 기압은 누가 측정했어? 제처럼. 토리첼리가 측정했지. 야, 근데 토리첼리가 측정했는데 뭘로 측정했어? 수온으로 측정했어. 왜 물을 안 쓰고? 물을 쓰면 10m짜리 유리관이 필요해. 10m짜리 유리관도 만들기 힘들거니와 10m짜리 유리관으로 실험하기도 힘들어. 그래갖고 물보다 밀도가 13.6배 무거운 수온을 사용했어. 수온이면 1m짜리 유리관이면 돼. 그래갖고 수온을 갖다가 시험관에다 가득 채웠어요. 1m짜리 유리관. 거꾸로 해갖고 수조에다 집어했어. 그랬더니 일단 어떻게 됐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76cm인 지점에서 멈춘 거야. 그러면 이때 뭐야? 세 힘이 다 평행이야. 정지니까. 야, 수음기둥의 무게하고 수음면에 작용하는 대기압하고 어떻다? 같아. 그러면 대기압은 1기압이니까 1기압이 수음기둥 몇 cm하고 똑같다? 76cm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제. 자, 이때 기압 중에 얘들아, 기압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기압하고 온도는 반비례 관계야. 알아? 지표면이 가열됐어. 가열됐지. 온도가 높지. 그러면 상승기류. 상승기류. 부피가. 그러면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왜? 공기가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공기가 흩어져 버려. 근데 하강기류는 공기가 축적이 되지. 그러니까 그때 거기 공기가 많아지지. 그러면 뭐야? 고기압이야. 고기압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기온하고 기압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야. 고기압이면
어떻게 된다? 저온이고 저기압이면 고온이야. 그럼 보자. 야, 고기압과 저기압을 보자.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은 H가 뜻입니다. 야, 우리 1기압을 1013헥토파스칼이라고 했지. 근데 야, 1013헥토파스칼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이야?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이거는 상대적이야.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그리고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져. 그러면 고기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야, 바람은 어디로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야. 그리고 기압차가 셀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러면 고기압이 중심부가 제일 고기압이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나가. 근데 우리 지구는 무슨 힘이 작동해요? 중력. 아니. 전향력이란 지구 자전 때문에 서에서 돌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겨.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힘이야. 실제로는 작용 안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힘이야. 근데 테이프를 여기서 썰으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전향력이 옆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복바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휘어. 그러니까 반드시 못 나가. 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져. 등압선에 대해서 반드시 못 불어. 휘어진다. 무슨 방향으로 휘어지니?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근데 얘는 봐봐. 불어나가지 얘들아. 그러면 땅에서 올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무슨 기류가 형성되네? 선생님 말했지. 공기의 수평적 이동은 바람이라고 했어. 공기의 수직적 이동은 기류라고 했어. 근데 얘는 하강 기류지. 하강 기류지. 하강 기류다 보니까 공기가 모여.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거야. 쌓이니까 공기가. 근데 하강 기류인데 공기가 흩어지니까 어떻다? 구름이 안 생겨.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온다 보면 날씨가 맑은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 국군이야. 지금 상태. 그리고 봐라. 저기압을 보면 에너스 로우니까 얘도 상대적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다. 야,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야. 태풍은 세력이 중심부의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졸라 센 거야. 태풍은 맞고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대. 이렇게 낮아진대. 엄마랑 자, 잡아라. 그러면 얘가 불어 들어오지. 불어 들어오는데 잡아라. 불어 들어오지. 근데 반드시 못 들어온다 했지.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지네. 불어 들어오니까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야, 봐봐. 이거 어떻게 외우냐 한번 봐봐. 하강 기류지. 오른손을 써. 이거 상승 기류면 불어 들어오는 거야.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땅속으로 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상승하지 공기가. 야, 상승기류야. 선생님이 이거 했지 얘들아. 야, 알아? 단열 과정이 있어. 우리가 이제 지금 물리 1에서 배우잖아. 배울 거야.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 주에 배울 거야. 단열 과정이 있어. 단열 과정이라는 건 뭐야? 열이 공급되지도 않고 방출되지도 않아. 차단되는 상태야. 근데 봐라. 무조건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 봐봐. 여기서 봐라 얘들아. 공기가 상승하지.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해. 즉 기체가 외부에게 이익을 해버린 거야. 공기를 밀어내. 그럼 지 에너지를 써버려야지. 그러면 내부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엉겨갖고 높은 상공에 구름이 형성된다.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 거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은 구름이 형성된다. 왜? 야,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해.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기체가 일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해버렸으니까 에너지를 소모한 거야.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온도가 낮아져. 갖고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낮아지면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물방울이 형성되면서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있지. 그러면 그거 구름이고 지표면 부분에 물방울이 떠있지. 안개야. 이해됐어? 그리고 야, 공기가 하강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부피가 수축해. 그러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 에너지를 받았어.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 그러니까 오히려 공기가 흩어져 버려. 그래서 단열 압축은 날씨가 안이 맑아. 단열 압축은 이해됐지? 그러니까 상승기류니까 수증기 연기라고 구름이 형성돼.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흐린 거야.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랬지. 과학적이야. 야, 며느라 비 온다. 빨래 걷어라 그랬지. 왜? 저기압에 오면 여기 무릎이 있잖아. 팽창이 돼버려. 그래갖고 통증이 오고. 저기압이니까. 이해됐어? 관절염 있잖아. 할머니들. 과학자 주면 누구예요? 당연한 거지 이 사람아. 그리고 야, 이때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세게 불지. 그리고 풍향은 뭐다? 풍속은 기압차에 비례하고 바람의 세기는. 그리고 풍향은 뭐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북쪽에서 불어오지 북풍, 남쪽에서 불어오면 남풍. 이렇게 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됐고, 됐고, 그 다음 이거지. 알아? 125페이지 봐봐. 자, 북반구 지역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 북반구는 전향력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이어진다? 아까 지금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이어진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어져. 남반구는 반대다. 그러니까 북반구만 외우면 돼. 오른쪽으로 작용하여 오른손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 야, 고기압은 하강기류지. 하강기류니까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은 상승기류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 전향력도 선생님이 설명했다. 자 전향력은 지구 자전 운동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이다. 그리고 자 우리가 요새는 날씨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비교적 정확해졌어.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야. 뭐 위성 영상,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 슈퍼컴퓨터로 이제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날씨를 예측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많이 이제 맞는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세 번째 위성 영상하고 날씨 봐. 위성 영상하고 날씨 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잘 봐. 자, 위성 영상과 날씨, 위성을 통해서 날씨를 갖다가 아는데, 자, 첫 번째, 자, 가시 영상은 관측되는 파장이 가시광선이야. 적외 영상은 관측되는 파장이 적외선이야. 근데 가시광선은 야 언제만 비춰? 낮에만 비치지. 그러니까 가시 영상으로 관측하는 거는 언제만 관측할 수 있다? 낮에. 근데 적외 영상은 낮밤 다 발생하지. 그러니까 낮밤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봐라. 자, 가시 영상은 알 수 있는 게 구름과 지표면이 반사한 태양의 세기로 뭐라 하냐면 야 옆에 그림 봐. 밑에 그림 봐봐. 가시 영상은 두께를 알 수 있어. 구름의 두께. 만약에 구름의 두께가 두껍지, 그러면 가시광선에 반사돼갖고 나온 빛이 밝아. 그러다 보니까 야 두께가 두꺼울수록 반사가 많이 돼. 가시광선이. 그러다 보니까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거야. 밝을수록. 그러니까 정난운이 야 굉장히 두껍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난운이 가시 영상으로는 밝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두꺼운 거야. 나왔다. 자, 가시 영상은 두께가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여 밝게 관측된다. 따라서 정난운이 층운보다 더 흰색으로 관찰된다. 적외 영상은 적외선으로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적외선의 에너지 양과 구한다. 이거는 야 가시 영상은 낮에만 관측되고 적외 영상은 낮밤 상관없다. 다 관측된다. 적외 영상은 뭘 보냐면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밝게 관측된다. 야 높이 있는 구름일수록 어떻다? 온도가 낮지? 그러면 높이. 그러니까 구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적외 영상이고, 구름의 두께를 측정하는 게 뭐야? 가시 영상이야. 야 흰색으로 나올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거고, 야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흰색으로 나와. 이해됐지? 적외 영상은. 그래서 그리고 가시 영상은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야 적외 영상에서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밝게 관측된다. 즉 상층온은 하층온보다 온도가 낮아 흰색으로 관측된다. 가시 영상은 낮에만 관측 가능하고 적외 영상은 24시간 관측 가능하다. 그럼 밑에 봐봐. 탐구 자료청 봐봐. 탐구 자료청. 탐구 자료청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일대 날씨 해석 봐봐. 그림 가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각의 일기도와 위성 영상을 나타낸다.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자, 우리나라는 지금 날씨가 어떨까? 우리나라는 날씨 어떤? 좋지. 왜? 고기압이 위치하잖아. 우리나라. 그리고 봐라. 그리고 자 봐봐. 우리나라와 울릉도의 날씨는 어떻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울릉도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날씨가 맑다. 구름이 없지. 그리고 뭐냐면 구름의 두께와 위성 영상, 가시 영상에서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곳일수록 봐봐. 오른쪽 위에 저기압 있지. 저기압이 발달한 곳은 많이 흰색으로 보이지. 야 뭐야? 야 여기 봐봐.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가시의 거상이 많이 이게 보여. 봐. 구름이 많았어. 근데 여기는 고기압이니까 구름이 없어. 이해됐냐? 왜 잘 조고 그래? 봐봐 여기는 구름이 많지. 흰색으로 보이지? 여기 저기압이야. 여기는 구름이 없지. 고기압이니까. 이해됐어? 넘겨. 그 다음 봐라. 자, 그 다음 보면 자 126페이지 봐봐. 완장. 자, 고기압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 야, 고기압의 종류는 이동 상태에 따라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 그러면 정체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고기압하고 누가 더 클까? 이동성. 아니지. 영화에서 온난이지. 정체성이 더 크지. 정체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게 뭐야?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 누구야? 저기 누구냐? 시베리아 고기압이야.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크기가 작으니까 잘 이동하는 거야. 이해돼? 덩치가 크면 못 움직여. 잘.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은 고기압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규모가 큰 고기압이야. 누구가 있어?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 오츠크해 고기압이다. 응? 그리고 밑에 봐봐.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 큰 놈에서 작은 놈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정체성 고기압에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는 규모가 잦은 규모가 작은 이동에 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야. 뭐 있어? 아까 시면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양지강이 뭐라 했어요? 이동성 저기압 고기압이 잘 준대난다 했지. 이동성 고기압은 양지강 고기압이다.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오츠크의 고기압에 영향을 받은 계절의 날씨는 뭐 녹새바람이 있다. 오츠크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확장되면 영동지방에서 태백산면을 넘어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바람으로써 야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나라. 여기가 영서야. 여기가 영동이야. 태백산맥이야.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높아.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단열팬처럼 하고 여기서 구름이 생겨서 비를 뿌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제 단열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져. 근데 수증기 써버렸지. 그러니까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지. 이게 녹색바람. 이해돼? 오츠크에 기타에서 보시면. 그리고 특징에 따른 가운데 심화 봐. 고기압의 분류 봐봐. 온난 고기압은 키다리 고기압이라고 해. 위로 온난하기 때문에 얘가 상승기류란 말이야. 상승기류니까 키다리 고기압이라고 해. 근데 한랭 고기압은 하강해갖고 압축된단 말이야. 압축되니까 난쟁이 고기압이라고 해. 이해됐어? 자, 온난 고기압은 대기 대순환의 중위도에서 상공에 수렴된 공기가 하강하여 형성되어갖고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고 키가 큰 고기압으로서 특징이 뭐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온난 고기압은. 그 다음 한랭 고기압은 고위도 지역의 찬 지표 영향으로 냉각된 공기가 침강하여 형성된다. 중심부의 온도가 고기압이니까 무조건 뭐야? 하강기류야. 근데 봐봐. 온난 고기압은 봐라. 중위도 대기 대순환에서 중위도 상공에서 수렴한 공기가 하강하여 형성되는데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기 때문에 약간 고기압이 키가 큰 고기압이라고 그래. 그리고 중심부의 한랭 고기압은 중심부의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응축이 돼. 그래갖고 키가 작은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다. 그리고 자, 고기압과 날씨에서 봐봐.
자, 정체성 고기압과 날씨는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세력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게 정체성 고기압이고, 이동성 고기압과 날씨는 편서풍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준다.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데는 3, 4일 정도 걸리고,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이동성 저기압이 다가오며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양지강 재단의 영향에서 날씨 변화가 어떻다? 심하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의 특징 보자. 야, 겨울철은 기압 배치가 서고 동조야.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야. 갖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차고 건조한 어디? 야, 이쪽이 이렇게 복서계절 풍입니다. 겨울에. 그리고 특징이 갑자기 추워져 오지. 한파라 그래요. 그리고 사만사원이야. 일주일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해. 이해됐어? 시베리아 겐이 주기적으로 확장했다가 수축하니까.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졸라리 좁아. 등압선 간격이 좁지. 기압차가 커갖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야. 기압 배치는 서고동조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이다. 여름은 뭐야? 남고 북저야. 기압 배치가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고온다습한 남동 계절풍입니다. 얘는 남동 계절풍이야. 이렇게.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넓어서 바람이 약하게 불어. 그리고 무더위와 열대야. 밤에도 온도가 25도 이상이야. 그리고 봄, 가을의 일기도는 양지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하다. 봄철에는 황사현상이 주로 발생하고, 꽃샘추위가 생겨. 꽃샘추위는 뭐냐? 시베리아가 물러갔던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을 해요. 갖고 꽃필 무렵에 추워집니다.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숙제해줄게. 받아가. 어디? 안 풀었냐? 여기?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잠깐만. 저번에 그거 줬냐? 이거 지지시대 줬냐? 다 줬어? 오늘 애매한데? 저 오늘 그냥 갈게요. 지금 받는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아니 받긴 받을 건데 오늘 그거 받고 갈게요. 지지세는 받았지? 이거 안 받았는데? 받았나? 이거 74부터 가 옆에 가. 가도 돼. 내가 갖다 줄게. 경준아 올 때 수요일 날 올 때 네. 그 카드 갖고 와. 오늘 안 갖고 왔지? 네.